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다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진짜 죄송해요. 잠시만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다가. 그래서 제가 1000명 기념으로 Q&A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이름과 뜻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 이름은 백미르이고요. 뜻은 미르가 순우리말로 용이란 뜻인데요. 제가 태몽이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름이 미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흰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이. 저는 2000년생, 지금 현재 23살입니다. 키, 몸무게. 키는 167cm고요. 몸무게는 100kg예요. 네. MBTI. 저의 MBTI는 INTJ입니다. 두둥. 좋아하는 음식. 저는 떡볶이에 중단 추가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 뭐 하는지. 제가 연애하기 좋은 날 공연을 대구로 지방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 중간고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하는 일 대 하고 싶은 일.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요? 갖고 싶은 게 뭐죠? 제가 다 사드릴게요. 컴플렉스가 있는지도 그에 대한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희 컴플렉스는 살인 것 같아요. 제가 살 얘기만 나오면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배우 일을 하면서도 진짜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는데 그게 언제 조금 좀 인식이 바뀌었냐면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연기해야 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캐릭터들이 다 마르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 체형도 있고 좀 통통한 사람도 있고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나만의 그냥 리미티드로 가져가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컴플렉스가 좀 좋게 바뀐 것 같아요. 해리포터 대 짱구. 저는 해리포터요. 짱구야 미안. 구독자 팬미팅 예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 싶은데 상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를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젠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에 대한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저는 가고 싶은 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극영화과는 뭔가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과다, 재밌겠다 해가지고 근데 또 연영과를 가려면 연기 입시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입시 학원 다니면서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배우 준비를 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제가 프로필을 돌리고 영화를 찍으려고 노력한 그 시기는 22살입니다.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 사실 저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의 좀 뭔가 수단으로 연영과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거기서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재수까지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서도 내가 연기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배우를 하고 싶은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바뀌었냐면 저는 무대에서 연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공연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학교 휴학을 하고 어린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공연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는데 관객한테 처음으로 받는 그 박수가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 이 일이 진짜 너무 재밌구나. 이 일을 평생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를 꿈꾸고 열심히 배우가 되려고 프로필 막 돌리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하고 부모님의 반응. 저희 부모님 진짜 많이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의 설득 방법. 저는 제가 배우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입시학원 다녀야 하는 이유,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 연기를 하고 싶은 이유,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떤 A4 용지로 이렇게 종이를 프린터해가지고 온 집안에다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 이렇게 변기 앉은 곳에도 막 붙여놓고 PPT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항복하셨죠. 해보고 싶은 역할 있으신가요? 저는 첫사랑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긴 게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성격이 좀 이래서 그런 건지 제가 청순이랑은 좀 거리가 먼가 봐요.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좀 첫사랑 그런 샤랄라한 청순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기 발성 연습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학원에서 배웠던 건데요. 그 플랭크 자세 있잖아요. 플랭크 자세를 하고 제가 해야 되는 그 독백 대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그러면 플랭크 자세 자체가 복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목소리가 호흡이 내려간 상태로 확 대사가 되거든요. 그거 진짜 연습 많이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기마 자세를 한 다음에 이 기마 자세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 갸! 거! 겨! 이런 식으로 각약 어여 고교 구교 구기 나냥 어냥 은요 이렇게 가다라로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런 발성 연습 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기 말고 다른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연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까지 해온 게 연기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꿈을 꿔도 연기 관련 쪽으로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해도 자신감 있으면 잘해 보여요. 뭔지 알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냥 니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로 가져야 그 사람들도 오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못해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대사 암기하는 법 알려주세요. 진짜 수많은 연습을 하면 그냥 암기가 저절로 돼요. 연습한 만큼 암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디션 공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돈을 요구하는 오디션은 절대 없습니다. 돈 요구하는 거 절대 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성분들은 노출 관련된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오디션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뽀뽀씬만 있어요. 가벼운 그냥 살짝만 노출한 씬이야. 이런 거 자체 그냥 다 사기예요. 그냥 진짜 다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고를 많이 보시다 보면 어떤 공고들은 딱 정보만 알려주고 공고하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어떤 공고는 뭔가 이상하게 나한테 다 잘해주겠다, 나한테 다 잘 맞춰주겠다는 식으로의 공고가 쓰여져 있는 그런 꿀발린 공고들이 있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어떤 달콤한 말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DM이나 뭐 이렇게 연락으로.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갑자기 나한테 복권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력도 없고 뭘 하지도 않은 지망생인 나한테 갑자기 나한테 뭔가 오디션 기회를 준다? 나를 갑자기 키워준다? 뭐 내가 좋아 보인다? 좀 다 걸러야 돼요. 아직까지는 100이면 100 모든 그런 연락들이 다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구분하는 방법이 쉬울 거예요. 지망생분들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연락들이 오면 저도 그랬고 좀 혹한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혹했어요. 근데 혹하지 마시고 잘 구분하셔서 오디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에서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나요? 저는 제 첫 공연을 올렸던 어린이 공연에서 공중 안간을 쓰고 저를 보면서 진짜 신나고 밝게 웃어주던 그 어린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배우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공연할 때 항상 긴장되시나요? 초반에 공연을 할 때는 잘해야 돼 약간 이런 긴장이었다면 지금은 좀 관객을 만나기 전에 뭔가 설레는 그런 긴장인 것 같아요. 무대를 뒤집어 버리는 비결이 뭔가요? 앙큼해. 대사를 까먹어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까먹어도 그만큼 연습한 게 있어서 그런 비스무리한 대사라도 생각이 나요. 3번의 입시썰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입시에 관련돼서 질문 진짜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입시에 대한 관련된 정보 정말 기똥차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입시는 고3 때 시작을 했고요. 고3 한 3월쯤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광탈. 고3 때는 모조리 광탈을 했고요. 단 한 번도 뭐 예비를 가깝게 받거나 뭐 1차라도 하게 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패의 아픔을 겪고 정신을 차리고 재수를 합니다. 재수했을 때 정말 가장 힘들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맨날 울고 멘탈이 항상 공기였어요. 공기. 멘탈이 없어요 그냥. 재수 때는 정말 이를 갈고 내가 진짜 합격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재수 때 고3 때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역 때는 만들어주신 그런 대사를 그냥
입으로 뱉기만 했는데 재수 때는 그 뱉기만 하던 거를 조금 더 내 매력을 좀 듬뿍듬뿍 묻혀서 자신감 있게 했던 게 고3 때랑은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부터 좀 더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렇게 들면서 삼수를 하게 됩니다. 삼수 혼자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학원비가 진짜 비싸요. 기본이 5, 60인데 그 이상을 부르시는 학원도 많고 저는 그럴 만한 돈도 없었고 그냥 내가 2번의 입시를 했던 그런 짬밥이 있고 입시는 그냥 자신감이다 이런 딱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 딱 들면서 서울예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 서울예대 하나만 지원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정을 정시 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정시는 수능 점수가 들어가는데 저는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서울예대는 수능 점수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예대 하나만 지원을 했습니다. 5학년이면 도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그냥 학교 가지 뭐 약간 이런 마음? 물론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죠. 붙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죠. 그렇게 해서 혼자 입시를 고군분투해가지고 지금 여기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특기 작품이 뭐였나요? 제가 뮤지컬 특기였어요. 고3 때는 뮤지컬 웨딩싱어의 쏜데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재수 때는 위키드의 마법사와 나를 불렀습니다. 삼수 때는 무술이랑 노래, 춤을 같이 했어요. 혼자 입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근데 혼자 입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번의 입시를 했었잖아요. 그만큼의 입시 이런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구조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그냥 막연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의 도움을 안 받고 왜냐면 그만큼의 학원의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막 혼자 입시하셨나요? 이런 방법들을 뭔가 알려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창작 대본으로 시험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왜 창작 대본을 가져갔냐면 제가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고 수많은 정말 경쟁력 있는 학원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대사들을 가지고 올 텐데 아마 다른 친구들은 전 학원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막 독백을 갑자기 그 짧은 시간 내에 막 준비할 수도 없었어서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대사를 만들어서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수 때의 목표는 남들과 다른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특기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사람들의 흥을 끌어내리고 조금 뭔가 능청스러운 게 저의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능청스러운 게 뭐가 있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대학로 연극을 가시면 멀티 역을 맡으신 분들이 막 관객들이랑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의 능청스럽고 뭔가 그런 밝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랑 게임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대사로 써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입시용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은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건강에 안 좋고 저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효과는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토핑 요거트 아세요? 그 토핑 요거트가 비오트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 토핑 요거트에다가 귀리가루 있잖아요. 귀리가루를 그냥 한 스푼, 2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트를 아침 겸 점심으로 학원 가기 전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 수업을 듣고 끝나고 나면 한 4, 5시쯤 됐는데 그때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샐러드 있잖아요. 이렇게 큰 샐러드 말고 작은 샐러드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배고프면 아메리카노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10kg를 뺐어요. 근데 그때는 간절했고 고3 끝나고 살도 엄청 많이 쪄 있어가지고 금방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서 따라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뺐었습니다. 입시 추천 작품이 있나요? 작품을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독백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꿀팁 있나요? 입시는 무조건 자신감이다. 선배님, 입시는 무조건 자신감이시다. 정말 입시 시험장 가면 학원에서도 저보다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얼굴 이쁘고 마르고 잘생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이게 맞든 틀리든 난 이게 맞아.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시험 보시면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내 매력을 내가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었지만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제 매력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귀여움이었고 밝은 그런 웃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당황할 때 살짝 나오는 그런 뭔가 제스처나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조금 제 매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장착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매력 자체를 자기가 잘 알아야 그걸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입시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현장에 가서도 저의 매력을 잘 아는 친구들이 좀 똑똑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입시 시작 나이가 있나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도 솔직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고3 올라가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학원을 다니거든요. 뭔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시작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그때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입시 때 가졌던 마음가짐. 쫄지 말자. 입시 하다 보면 비교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도 정말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나같이 생기고 나 같은 얼굴에 나 같은 체형에 나 같은 목소리에 나 같은 성격에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열심히 연습했던 거 자신감 있게 보여주자. 그렇게 마음가짐 항상 다져보면서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입시 때 제가 왔던 슬럼프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슬럼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입시는 특히나. 그러니까 나는 연습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데 쟤는 잘하고 난 또 막 이것도 준비 안 되고 막 시험은 다가오고 막 이런 생각들? 남들 막 비교하고 막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슬럼프가 항상 왔던 것 같아요. 이때마다 항상 저는 주변을 보지 말고 딱 현재 네가 지금 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슬럼프를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슬럼프가 끝도 없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대본 분석, 캐릭터 분석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입시할 때 대본 분석을, 저는 대본을 시간 날 때마다 대본을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본 자체를 읽으면서 이 사람 이 감정 이래가지고 얘가 이랬고 이런 과정 때문에 내 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대본을 계속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진짜 몇백 번이고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도 몇 줄짜리 대사를 완전하게 뭔가 마음을 못 가지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니면 감정이 안 오면 이 감정이 올 때까지 다시 대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분석은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환경, 성격, 왜 성격이 이렇게 됐는지, 얘 말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가 왜 이 애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계속 하나하나 세세하게 캐릭터에 대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연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대사 연습을 하면서도 그때 어떤 대사를 했을 때 딱 드는 그 감정, 얘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그냥 바로바로 그 대사지에 다 적었어요. 세세하게. 그렇게 적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캐릭터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캐릭터 분석을 했었어요. 개인 레슨과 연기학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연기학원이요. 개인 레슨도 물론 둘 다의 장단점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 연기학원을 먼저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연기학원을 다니다 보면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도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친구의 대사가 즉흥대사로 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도 있고 제가 성장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 레슨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조금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보여지는 사람이 한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개인 레슨은 학원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 레슨을 받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개인 레슨을 하면 정보가 좀 부족해요. 연기과를 가려면 꼭 연기학원을 가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연기과를 가고 싶다면 연기 입시학원은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연기 입시 시험을 치는 게 조금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라도 다녀봐야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다니고 시험을 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연기 시작하는 나이 정말 중요하지 않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하다가 안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보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냥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하기에는 사정들이 있어서 못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학생분이시라면 프로필을 찍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카메라를 빌려서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프로필을 찍는 거,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흰색 배경에다가 내 얼굴을 이렇게 찍어서 프로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필을 만들고, 필름메이커스에 보면 단편영화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오디션 공고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나 학생역, 그 나이 때만, 그 이상 절대 안 달고 그 나이 때만 원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보시고 촬영해보시는 거, 경력을 쌓으면서 현장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없어요. 학생 때부터 막 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기 첫 도전 연극 동아리 추천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연극 동아리 자체 듣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경험이 될 거예요. 막 공연도 올릴 거고, 막 같이 막 연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할 거니까 거기 안에서 배우는 거 정말 많고, 또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진짜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첫 도전 진짜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정말 Q&A를 했는데요. 제가 답한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